에너지띠와 반도체, 우리가 이제 그 물체를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또는 부도체를 절연체라고 그래. 그리고 반도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도체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 것을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나 절연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것. 자,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갖거나 못 갖는 것.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알지? 그러면 이 전기 전도성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가 아니라 이제 물리에서 따졌을 때, 자, 에너지띠라는 것이 있어. 에너지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안에서 전자들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원자들이 이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 가지고 있는데, 고체 상태는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란 고체가 예를 들어서 3s1의 마지막 최외각 전자가 있다고. 그러면 요 3s1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트륨 원자 옆에 또 나트륨 원자가 금속 결합으로 붙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는 나트륨 원자의 3s와 여기에는 3s1 인접한 나트륨 원자의 3s 최외각 전자. 자,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전자 간에 뭐가 생기냐면은 반발력이 생길 거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고체 원자, 우리가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할 때 보통 이제 고체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고체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가깝잖아. 그러면은 인접한 원자들은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알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그 에너지 준위,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한 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있어. 근데 이제 전자 두 개가 결합으로 붙었어. 그러면은 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자, 이렇게 미묘하게 어느 하나는 미묘한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한 개 원자 안에서는 그냥 요 에너지 준위가 하나지만, 원자가 두 개면은 이 같은 궤도, 전자 껍질, 같은 오비탈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반발력. 그래서 우리가 파울리 베타라고 하지. 파울리 베타 원리. 그치?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 간의 미묘한 차이로 에너지 준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겨버려요. 요렇게. 그래서 각각 두 개의 띠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원자가 세 개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반발력 때문에 미묘하게 작은 세 개의 에너지 띠가 생깁니다. 세 개가 돼요. 자, 이것이 무수히 많아져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에너지 준위, 예를 들어서 뭐 1s라고 해보자 말이야. 1s, 예를 들어서 2s, 2p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1s에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으니까 1s의 그 에너지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에너지 띠들이 막 모일 거야. 뭉쳐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에너지들 막 뭉쳤을 때 요거도 하나의 띠처럼 보이지? 이걸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해. 에너지 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2s니까 2s 있는 전자도 어떻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서 2s 전자에 있는 N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에너지 띠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2P에 있는 전자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얘네들이 반발력 때문에 미묘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자 에너지 띠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에너지 띠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했을 때, 자,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했을 때 바로 그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바로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라든가, 자, 그 다음에 훈테 규칙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거면 그 차이들이 어떻게 돼?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하나의 연속적인 띠처럼 보이겠지. 그걸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불러. 에너지 띠. 자, 맞지? 그러면 여기가 1S의 에너지 띠고 여기가 2S의 에너지 띠면 요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 여기를 뭐라고 한다? 띠 간격이라고 한다. 자, 띠 간격은, 자, 우리가 항상 전자는 그 오비탈의 공간에만 존재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자들, 요 에너지 띠의 전자들 있고 요 에너지 띠의 전자들 있다면 띠 간격에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전자들이 없는 거예요. 알죠? 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에너지 띠 있으면 요 사이에 띠 간격이 있겠지? 그치? 띠 간격이 있겠지? 자, 그럼 미리 얘기할게. 자,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에는 띠 간격이란 것이 있어. 근데 띠 간격이 넓으면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띠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적은 에너지 흡수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전자가 전이하는 것은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에서 다른 에너지 띠로 전이하는 걸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는 전이가 쉽냐 어렵냐, 띠 간격이 넓을수록, 그래서 띠 간격이 넓을수록 전자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돼요? 전자 전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자, 에너지띠가 생기는 이유 알겠니? 원자 한 개에서는 그냥 에너지 준이 하나지만 원자가 2개, 3개, 4개 많아질수록 그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알지? 그래서 에너지 준의 미묘한 차이가 생기면서 각각의 똑같은 궤도, 1S 궤도라 하더라도 그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나는 에너지들을 다 표시했을 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자 수가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개거나 3개면 불연속적인 띠가 나오잖아. 띠는 불연속적이잖아. 근데 굉장히 많으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돼? 연속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 띠를 갖는다. 언제, 어디에서? 고체에서. 그 고체라는 형태를 이룬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원자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알지? 그리고 띠와 띠 사이의 띠 간격에서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자 전이는 에너지 띠에서 다른 에너지 띠로 이동하는 걸 전자 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우리 고체 에너지 띠의 구조를 보면은, 자, 절대 0도, 0K일 때, 0켈빈 온도일 때, 자, 이때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절대 0도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0인 상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정열적인 거. 정열이 굉장히, 그냥 무질소도가 0인 상태지. 자, 이때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을 거야. 그래서 이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어. 그래서 이때 있고, 그러면 전자들은 우리가 이제 뭐 싸움의 원리에 의하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들이 채워진다. 그치? 자, 그랬을 때 허용된 띠라는 것이 있다. 허용된 띠. 즉, 전자들이, 허용된 띠는 뭐다?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을 허용된 띠라고 그래. 그래서 전자 전이는 허용된 띠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허용된 띠에서 허용된 띠로. 알지? 그래서 허용된 띠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안쪽 껍질도 있고 뭐 제일 마지막 바깥쪽 껍질도 있겠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 바깥쪽 껍질, 최외곽 껍질의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 얘가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외울 수 있잖아. 자, 1s2, 2s2, 2p 5개면 여기가 원자과 전자잖아. 그쵸? 근데 원자과 전자긴 하지만, 자, 에너지 준위 보면 요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 원자과 전자 중에서 요 2p에 있는 오비탈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지. 그치? 그러면 요 가장 높으니까 얘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요 2p 오비탈에 있는 요 2p 오비탈의 에너지띠, 요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띠를 뭐라 하냐면은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가띠라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띠. 그러니까는 가장 위쪽에 있는 거. 가장 위쪽에 있는 거를 자, 에너지띠라고 하고, 자, 요 원자가띠까지 원자 핵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쭉 했을 때 이제 여기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띠가 있고, 여기에도 띠가 있고, 자, 요렇게 띠가 이제 막 요렇게 있는데, 간격을 좀 좁힐까? 자, 요렇게 띠가 있는데, 자, 여기가 원자가 띠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까지 어떻게 돼? 핵의 인력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원자가 띠까지 여기가 핵의 인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치? 즉, 여기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바로 핵에 뭘 받아요? 속박을 받는다는 얘기야. 알죠? 그래서 핵의 인력의 속박을 받는다. 어디까지? 원자가띠까지. 알지? 그래서 속박을 받기 때문에, 자,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습니다. 자,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상태에서 속박을 받으니까 이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될 수가 없지. 그치? 자유전자가 될 수 없지. 그럼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원자 핵의 인력을 끊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 원자가 띄는 전자가 쓱 올라가서 여기에, 자, 만약 요 지점에 전자들이 놓여지면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고, 그래서 얘가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원자가띠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자유전자가 되고,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은 여기는 자, 실제로는 어떻게 돼? 여기서 전자들이 들뜨지 않는 이상 여기는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전자들이 요 공간에 오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면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전도띠라고 한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전도띠야. 그래서 전도띠는 뭐냐?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위치하면서 일단 전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없어요. 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 이 원자가 전자가 이 전도띠로 가야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한다. 전도띠. 그러면 생각해보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서 전기 전도성 가지려면 자,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차이가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쉽게 가려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약간의 에너지가 흡수하더라도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가면서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그치? 자, 요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그치?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뭔 줄 알아? 이온화 에너지야. 그처럼 원자에서 전자 떼어내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야.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던 이것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화원 개념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여기 Y축이 뭐냐면 에너지거든. 에너지 준이거든.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 둘의 띠 간격이 어떻게 돼요? 크다는 거고요. 이 둘의 에너지 차이가 작다는 거는 띠 간격이 좁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에 띠 간격이 짧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짧을수록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원자과 전자가 전도띠로 전자전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즉 그래서 짧을수록 어떻게 돼? 요 차이가 나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작아진다. 그러니까 뭐야? 쉽게 뭘 만들 수 있다? 자유전자를 만들 수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체, 부도체, 절연체, 그러니까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할 때 도체는 이 전도띠와 원자과 띠의 간격이 진짜 좁은 거예요. 즉, 요 흡수하는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거야. 자, 부도체는 이 띠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에너지로는 전도띠로 들뜰 수가 없어요. 전자 전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못 갖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자,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띠 간격의 한 중간 정도 띠 간격이 되면은 약간의 에너지,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그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반도체는 뭐냐면은 온도를 올려주면 도체가 돼. 부도체에서 도체가 돼. 그 온도를 올려준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도띠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고? 그냥 온도 낮추면 다시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띠 가지고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요 내용이다. 자, 요 개념 확실하게 잡아둬라. 알겠지? 그리고 전도띠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원자과 띠에서 체외각 전자 중에 에너지 중위가 가장 높은 전자들이 원자과 띠에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전도띠로 갈 때 이때 전도띠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 전자를 우리는 무슨 전자라고 한다? 그렇지.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은 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거나 거의 없는 거.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그 중간 정도로 수가 생기는 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이해됐네? 자. 그래서 봐봐. 제 원자과 띠의 전자가 모두 채워지면 전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왜? 원자과 띠의 전자가 모두 채워졌다는 얘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웬만한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 이상 전도띠로는 못 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근데 자, 원자과 띠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전도띠로 옮기면서 뭐가 돼? 자유천자가 자유전자다. 자유전자가 되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얼만큼 전도띠로 잘 전자 전이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전기 전도성을 구분할 거야. 자, 됐니? 자,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 봅시다. 자, 우리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원자가 띠야. 자, 여기가 전도띠입니다. 간격을, 그림을 3개로 할게요. 자, 요렇게 여기가 원자가 띠예요. 전도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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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띠 간격이 좁죠? 전자들이 쉽게 자유전자가 되겠죠? 이게 바로 도체예요.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쉽게 전자들이 전도띠로 들뜰 수 있고 얘가 자유전자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어. 자, 전도띠하고 원자가띠 간격이 굉장히 크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얘가 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쉽게 못 간다. 그래서 여기가 부도체 또는 뭐라고 한다? 절연체라고 부른다. 맞지? 자, 전도띠가 도체보다는 길고 부도체, 절연체보다는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주면요,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쉽게 가요. 온도를 올려줘야지만 가요. 도체는 온도를 올려주지 않아도 전기가 흐르잖아. 전기 전도수 같자. 왜? 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그치? 그래서 너무 좁기 때문에 이 도체에서는 이 자체로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자에서는, 자, 봐봐. 또 우리 화원 3단에서 이제 금속 결합을 배우겠지만, 금속 결합은 금속의 원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전도띠에는 전자가 있니 없니? 전자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금속 양윤이 되면서 체외각 전자를 내놓는단 말이야. 알지? 그리고 그 금속 양윤과 체외각 전자 간에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금속 결합이야. 그럼 우리가 금속의 물질 상태는 요 상태거든. 자, 금속의 물질은 바로 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미 금속이라는 물질 자체는 체외각 전자가 얘가 바로 뭐냐? 전도띠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띠에 있으면서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 자유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맞지? 자유전자 형태로. 그러니까 자유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속의 물질에서는 이미 전도띠 안에 전자들,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어. 알겠지? 그래서 도체는 아무런 조건을 가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알겠지? 근데 자, 부도체는 이게 너무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합을 하더라도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어요.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그 비금속은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자, 이 전자를 원자 밖으로 내놓지 않는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전도띠는 어떻게 보면 원자 바깥쪽 영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일로 거의 못 가요. 그러면 얘를 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돼? 호돈소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래서 비금속의 이온화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다고. 알지? 그래서 비금속의 이온화 에너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부도체 자체는 전도띠와 에너지띠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가 일로 거의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없거나 거의 없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하는 규소나 붕소, 규소, 저마늄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부도체인 비금속과 같은 부도체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일반적인 비금속
보다는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간격이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면요, 원자가띠에 있는 체외각 전자가 전자띠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면은 전자띠로 전자 전이가 일어나면서 자유 전자수가 늘어나는 거야. 자유 전자수가 늘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유 전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 부도체에서 뭘로 바뀐다? 도체로 바뀐다.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를 올려주면 부도체에서 도체가 돼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생겨버려요. 자, 이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알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도체, 반도체, 부도체 되는 원리를 알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고체, 전기, 전도, 자, 이거는 이제 이건 원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의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야.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그래서 물질 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른다고 하지만 실제는 누가 움직여? 그렇지. 전자가 전자의 흐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전기 전도도라고 그래. 전기 전도로. 그렇지? 그래서 전기 전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전기 전도도는 저항과 관련이 돼 있지. 저항이 클수록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요 R이 바로 저항이야. 저항. 알지? 그리고 요 L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저항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 S분의 L. S분의 L. 자, 이렇게 되고, 자, 요 S는 단면적. 자, L이 길이. 자, 이 로를, 자, 얘를 우리가 비저항. 그래서 비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갖는 값. 그러니까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잖아. 그치? 자, 바로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이야, 저항. 알지? 그러면은, 자,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 이 비저항의 역수값입니다. 즉, 얘를, 자, 비저항의 역수로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그래. 자, 이걸 뭐라고 읽지? 시그마라고 읽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자, 비저항분의 역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 RS분의 L이 되겠지. 이게 바로 전기 전도도야.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좀 외워놓고. 전기 전도도. 그래서 비저항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는 낮아진다. 그 비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맞지? 그 다음에 당연히 전기 전도는 저항과 반비례하죠. 자, 그 다음에 길이하고는 비례하고요. 단면적하고는 반비례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전기 전도도 계산하는 공식 하나 잘 기억해둬. 자, 그래서 도체는 대부분이 자유전자들이 많은, 즉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좁은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자, 절연체 또는 부도체. 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유리, 고무, 나무, 다이아몬드. 얘네들은 자, 원자가띠하고 전도띠의 간격이 굉장히 멀지. 자, 반도체는 저마늄, 규소와 같이 자,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 즉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가운데 중간 정도 위치에 오는 거. 그래서 봐봐.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치?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커져. 그리고 자, 이 반도체도 규소나 저마늄이나 붕소와 같은 얘네들도 어떻게 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띠 간격의 차이가 다르잖아. 원자가띠하고 전도띠의 간격이 반도체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T 간격이 그 안에서 조금 더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성이 그나마 낮겠지.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치?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가 또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전자를 강제적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전자를 전도띠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쉽게 우리가 얘를 전기 전도성을 줬다 뺐다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은 불순물을 첨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규소나 저마뇽 규소 보면 이제 여기가 보통 이제 이게 14족의 원소거든. 그럼 여기에 13족의 원소 또는 15족의 원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자, 13족은 14족보다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하나 적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적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그래요. 양공. 자, 그 다음에 14족의 저마뇽이나 규소에다가 15족의 뭐 인 같은 것들 넣어서 불순물 넣어주게 되면 15족은 14족보다 어떻게 돼? 전자 하나가 더 많잖아.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즉 전자가 나오게 된다. 즉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자 이런 불순물 그래서 13족을 넣어서 만든 플러스 P형 파저티브 자 15족을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마이너스 네가티브 N형 그래서 P형과 N형 반도체 그래서 불순물 첨가해서 뭘 만든다? 자 이런 N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냥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전도도에 따른 거 나오죠. 그래서 구리, 철, 금이 전기 전도성이 크고, 전기 전도도가 가장 크지? 그 다음에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 얘네들은 전기 전도도 굉장히 작지? 규소나 저마뇽 그 사이에 전기 전도도, 중간에 전기 전도도 값이 같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에너지띠가 다시 한번 해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에너지띠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결정이 된다. 알지? 자 그래서 여기가 원자가 띠가 있어요. 그래서 도체 맞죠? 그리고 여기가 전도띠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과 띠가 있으면 전도띠 거의 띠 간격이 굉장히 작지. 거의 붙어 있거나. 그치? 그래서 자, 얘네들은 잘 봐. 특징 잡아야 돼. 원자과 띠의 일부분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 알지? 그리고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거나 또는 띠 간격이 거의 없을 때 띠 간격이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겹쳐 있거나 이렇게 여기 겹쳐진 모양을 나타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전도띠거든, 전도띠. 그 원자과 전자에 있는 요 전자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쉽게 이동하니까 자유전자가 쉽게 많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쉽게 원자과 전자가 그 전도띠로 이동해서 자유전자가 돼서 흐르지. 바로 이제 이렇게 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띠 간격이 거의 없다. 붙어 있거나 겹쳐 있다. 그래서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게 금속의 도체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긴 해. 이제 자, 그 다음 절연체 또는 우리가 부도체라고 그러죠. 부도체. 자, 보면 자, 얘네들은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원자과 띠의 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채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D의 전자가 모두 채워지며, 왜 채워지냐면은, 이게 얘네들 보통 절연체가 비금속이거든. 그러니까 이 절연체, 부도체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 결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 여기에 전자 배치는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원자과 전자가 다 채워진단 말이야. 체외각 전자가 다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보게 되면 그냥 비금속 원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얘는 18쪽의 전자 배치가 아니니까는 그 전자가 비워져 있어. 그러니까 원자 하나죠. 얘는 이제 물질일 때는 공유 결합하니까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다 채워져. 그러니까 원자과 D에 있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다. 아, 모두 채워진다.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니까. 그리고 전도 D와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채워진 안정된 상태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 D로 이동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해요. 만약 얘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 자, D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자, 그 에너지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해줘야 전자들이 전자 간의 안정된 상태를 깨부수고, 그치, 속박된 상태. 얘는 속박된 상태인데 그것을 벗어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치? 그리고 요 D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25도 실기압에서 일반적 조건에서는 자, 이게 에너지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지. 그러니까 자발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치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막 큰 에너지지. 그래서 전도띠로 전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됐지? 자, 다음에 이제 반도체 봅시다. 반도체.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도요, 공유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금속, 보통 비금속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붕소나 규소나 저마늄, 거의 반도체로 사용되는 것들은 거의 다 공유 결합의 형태니까 얘네들도 원자과 D는 전자는 모두 채워져 있는 거다. 얘도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단 차이는 뭐냐? 원자과 D와 전도 D의 간격이 절연체보다 간격이 좁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온도만 올려줘도요, 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전도띠로 갈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도 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자유전자가 생긴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자. 얘네들 있잖아. 잘 봐. 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전자가 없잖아요. 전자 이렇게 가면 요 자리는 전자가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양공이라고 하고요. 얘는 전도띠로 갔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자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를 올려주면 약간의 에너지만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도체 형태가 될 때 양공과 자유전자를 모두 갖는다. 알겠지? 양공과 자유전자.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온 25도씨에서는 적은 수의 자유전자와 양공이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절대 용도에서는 전자들이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자유전자 없겠지. 하지만 실온 25도씨 정도가 되면은 자, 에너지를 그래도 조금씩 흡수하니까는 이 자유전자가 생기고, 그래서 전자가 자유전자로 바뀌면서 그 원래 자리가 뭐가 돼?
양공, 플러스 전하들 띄는 빈 공간, 양공이 생겨져 버린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띠도 이동한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반도체. 그치? 자, 그래서 있잖아. 봐봐. 양공과 전자입니다. 자, 전자가 일로 왔어요. 양공이 생기죠. 그치? 다시 이 전자가 일로 와요. 그럼 여기 양공이 또 생기죠. 자, 전자가 일로 와요. 양공이 또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성된 양공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일로 왔어. 그럼 여기로 온 전자가 다시 일로 오면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만 인력 때문에 전자가 또 이동해요. 자, 이렇게 또 왔어요. 자,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자, 얘가 이렇게 오고, 자,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럼 여기 또 양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전자 또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자,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또 여기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양공이 생기잖아. 그 옆에 전자 또 이동해. 그럼 여기 또 양공이 생기잖아. 그럼 또 이동해. 그것을, 자, 그 양공이 요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요렇게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거지.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자, 된다. 그래서 요렇게 양공과 전자가 있을 때 전기를 걸어줬을 때, 그치? 전기를 걸어줬을 때 전자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양공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전자가 움직이면 양공이 또 생겨요. 전자가 또 움직이면 양공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양공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유전자는 전자가 실제 전자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양공이 흐르는 거니까 전류에 흐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지. 자, 됐니?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도체야. 아니, 이게 반도체. 자, 여기 이제 반도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양공은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자, 됐니?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순수 반도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규소라든가 점화유 14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14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 자, 네 쌍의 공유 전자쌍을 이루면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리고 극저온, 온도가 낮을수록 자, 자유전자의 양공의 개수가 없어. 굉장히 적어. 자, 이제 온도를 올리면서 어떻게 될까? 그치? 자, 온도를 높이면서, 자, 전기를 걸어주면은, 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가잖아. 전도띠로. 양공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양공이 생기면서 자유전자가 생겨. 그치?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치? 실제 도선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 요 전자가 이렇게 해서 계속 가. 그 요 전원 장치에서 나온 전자들 이렇게 해서 얘는 자유전자들이 계속 채워져. 그러면서 이 양공이 요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알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양공과 자유전자가 다 있다. 알지? 그래서 바로 그 얘기야. 자, 순수 반도체.